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스리자입니다. 또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됐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또 토요일 아침을 여러분들과 좀 재밌게 보내야겠죠. 하루하루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다 일어나면 벌써 새벽이고 벌써 해가 막 중천에 떠 있고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번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천회장도 오랜만에 좋아하는 동생을 한번 만났는데 어제 마지막 방송에 올렸을 거예요. 제가 수원 쪽에 와봐가지고 새로운 면을 많이 봤어. 이게 수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인 줄 몰랐어요. 이게 수원 화성이라고 해나? 하여튼 그 성 주위를 한번 쭉 둘러봤던데 너무나 볼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름다운 그런 경관도 많고 카페도 많고 카페를 또 보니까 커피 또 좋아하는 또 천회장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한번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한번 살짝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한번 산책하기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고 각 도시마다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충청도에도 가보면 뭐 부여 같은 데도 좋고 뭐 공주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문화 유적지 같은 곳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문화 유적지. 이제 그런 곳을 잘 찾아다니면서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이쪽 용인 쪽도 보니까 옛날 용인 자연농원이었지. 지금 에버랜드고. 한번 가보고 싶네. 보니까. 저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어울리기도 하지만은 이 거리를 두는 사람이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다.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거리를 둬야 한다. 어떤 거리를 두는지 참 이게 힘들죠. 이 사람들은 보면 모든 사람과 이렇게 허물없이 지내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정말로 그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이 다른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알아야 돼. 적당한 거리.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못하면은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자. 이 멀리서 보면은 빽빽히 들어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숲의 나무들도 이 가까이 다가서 보세요. 다가서 보면은 뭔가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더라. 왜냐하면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은 그 햇빛을 받기도 어렵고 이 계속해서 서로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경쟁하게 되고 결국에는 비정상적으로 가늘고 약한 나무로 이제 성장하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그 혼자만의 시간, 이것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뭔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만 않고 자신의 자존감을 아주 굳세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굳세게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한번 여러분도 실천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자. 적당히 거리를 두면 이 사람과의 관계도 오래 간다고. 오래 갑니다.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제가 말하는 거에 반박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 있으면은 언제든지 대환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환영이니까 좋은 이야기 멘트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여동생이죠.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 보니까 미모도 꽤 출중하신 것 같은데 여동생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인데 그 자신의 보유 중인 삼성 SDS 주식 전량을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한 게 아니라 SDS 주식을 매도했네. 10일 전자공시지수에 따르니까 이 이사장은 지난 2일 삼성 SDS 주식 151만 1,584주를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은행하고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장이
보유한 그 삼성 SDI 주식 전량으로 지분율이 1.95%나 되네요. 지분율도 많은데 계약 기간은 4월 28일까지. 처분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 제가 어제 잠시 얘기했을 겁니다. 상속세 내기 위해서 주식을 다 팔아야 한다. 참 안타까워요. SDS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도 좀 짜증나겠죠. 앞서 삼성 일가는 2021년 서울 용산 세무서에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를 하면서 5년 연부 연납 신청했습니다. 와, 5년 동안 그냥 할부도 아니고 연납이에요. 연부 연납.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홍라희 여사가 3조 1천억, 이 회장 2조 9천억,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조 6천억, 이 이사장 2조 4천억이야. 2조 4, 여러분들 2조 4천억 벌기도 힘든데 상속세 낸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돌아버릴 것 같은데. 아유, 좀 안타까워요. 내가 볼 때는. 적당하게, 하여튼 적당하게 뭔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속세 내려다가 보면은 기업도 운영 못할 수도 있겠더라고. 당연히 뭐 세금 내는 건 당연한데 너무 무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노조에 관련된 얘기인데, 노조원에게 자사주 53주를 지급해라, 53주를 지급하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최근 회사에 제시한 임금, 복리후생 교섭안에 대한 포함된 내용인데, 10일 종가 기준 332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노조원이란 이유로 공짜로 달라는 주장이다. 참 노조 보면 재밌어. 매년 총 300만원에 달하는 여가 복리 후생비하고 휴가비 200만원을 지급할 것도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경제계에서는 불안정한 경영 여건을 무시한 노조의 과도한 요구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날 산업계에 따르니까 노조의 그 무리한 요구는 삼성전자에만 해당되지는 않는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렇게 삼성계열사 11곳 노조로 구성된 한국노동조합연맹 소속의 삼성그룹 노동조합연대의 그 주장 역시 어려운 경영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은 생떼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생떼. 그런 평가가 있고, 삼성노조연대는 23년에 임금 협상 10대 공동 요구안을 통해서 공통급을 10%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올해 물가상승률 3.9%, 경제상승률 1.9%의 지난해 1.9%의 지난해 임금 상승률이 낮았기 때문에 4.2%를 추가해달라는 거예요. 4.2%. 이에 대해서 경제계에서는 중소기업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밥그릇 챙기기다,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밥그릇 챙기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월 주요 기업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서 대기업들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을 협력업체 지원이나 청년 채용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합의했어요.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임금 인상 요구일 가이드라인과 비교해도 삼성 그 노조의 요구는 과하다는 반응입니다. 올해보다 경제 상황이 좋았던 지난 3년간 한국노총의 임금 인상 요구율이 20년에는 7.9%, 21년 6.8%, 22년 8.5%였어요. 삼성노조연대 공동교섭 그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분석이 우세한데, 이 삼성노조연대는 이재용 회장이 나서가지고 그룹 차원에서 교섭할 것을 주장합니다. 노조연대는 21년하고 22년에도 공동교섭을 요구했지만은 진행되지는 않았고, 회사마다 경영 환경하고 근로조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죠. 올해도 삼성노조연대 참여한 삼성디스플레이, SDI 노조가 삼성현대 교섭 요구와 별개로 회사와 개별 교섭을 진행 중인데,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그래요. 이 공동교섭 요구는 회사가 응할 의무도 법적인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회사하고 자회사의 성과급을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주장에 노조의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삼성노조연대는 삼성화재의 그 OPI율이 47%라네요. 자회사인 삼성화재의 그 애니카 손해사정이 25%로 결정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은 학계에서는 성과급은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노조가 지급 기준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영 개입이라는 분석이 있죠.
삼성 노조의 활동이 수면 위로 떠오르다 보니까 최근에는 강성 노조로 꼽히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금속노조까지 나서가지고 삼성을 압박해요. 금속노조는 최근 삼성전자 SDI 직원 445명을 대상으로 한 그 설문 기반이 있어. 설문조사. 삼성전자 SDI 직원 10명 중 7명 이상은 성과주의적 임금 체계에 부정적이다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 SDI 직원이 여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전자하고 SDI 전체 임직원의 0.03%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갖고 성과급 제도를 폄하하는 게 타당하는 것이냐 폄하하는 게 타당한 것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하여튼 노조 집행부의 그 거친 언행에 대해서 삼성 직원들의 그 반감도 큰 것 같아요. 삼성 노조연대는 결단하면은 상생의 길이 열리고 거부하면은 삼성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삼성의 20, 30대 직원들 사이에선 투쟁 등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직원들의 분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그런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삼성 내부에서도 회사가 생사 기로로 몰리는 상황에서 투쟁보다는 상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일단은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생존을 위해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이 나면서 삼성의 노조는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는 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회사이고 누구를 위한 노조인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만 살겠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요즘 보니까 삼성전자랑 SK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그 한국 기업들이 그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10일 일제히 성금을 지원합니다. 튀르키예. 저는 튀르키예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튀르키예가 터키죠. 옛날에 터키를 이제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삼성은 그 현금과 현물 등 300만 달러를 이제 300만 달러 정도 상당의 그 금액을 이제 기부하는 것 같아요.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규모고 구호 성금 150만 달러는 그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에 기부하고 나머지 150만 달러는 물품으로 지원합니다. 그 재난 현장에 필요한 그 포터블 그 초음파 진단기기, 뭐 이재민 임시 숙소용 가전제품, 피해 가정 자녀 디지털 교육용 태블릿,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 차량인데, 삼성전자 임직원은 피해 지역 그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상금 그 모금 활동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SK도 그래요. 이날 보니까 스펙스 추구 협의회 SV위원회 긴급 회의에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약 100만 달러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현지 구호 물품 조달 전달 그리고 구호 활동 수행 등에 쓸 것 같고, 현대차 그룹도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서 튀르키예에 한 180만 달러 정도, 시리아에 20만 달러 정도 지혜 피해 그 지역에 이렇게 지원한다, 뭐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LG그룹도 보니까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100만 달러 지원한다고 하네요. 튀르키예 정부와 협의해서 피해 복구,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쓸 예정이라고 하죠. LG전자 그 튀르키예 법인도 현지 비영리 기구에 구호된 채 좀 이렇게 뭔가 그 피해자 구호 기금을 전달했다고 하네요. 하여튼 지금 기업들이 다 난립니다. 지금 보니까 뭐 롯데그룹 그리고 이랜드그룹도 마찬가지로 하고 무신사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줘야죠. 우리도 6.25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희생한 나라가 또 헌신한 나라가 또 튀르키예 아닙니까? 참전까지 해주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나라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진정한 찐 우정의 나라 아닐까, 우정국 아닌가? 저는 우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나저나 좀 튀르키예 그 피해자라고 하기 모르겠지만 사망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 좀 줄어들어야 이제 큰일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이 피해봐가지고. 여러분들 지진 겪어봤나요? 한번 지진 겪어본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지진의 공포, 무서움을 진짜 제대로 느껴본 사람들만이 알겠죠. 너무 좀 안 됐어요. 하여튼 피해자들이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보는 분들이.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삼성전자 한번 이야기를 또 계속 해야겠죠. 요즘 보니까 또 삼성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마지막 남은 그 신시장 아프리카 공략에 팔을 걸어붙이는 것 같아요.
현재 전 세계적인 소비 침체로 수요 위축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구상이고 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죠. 부산 엑스포. 이 유치전에서 중립지대의 표를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보관도 내포했다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에 장착되는 디지털 인버터를 20년까지 무상으로 보증합니다. 20년. 와, 20년. 우리는 10년인데. 보증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0년 더 늘린 셈인데, DIT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에요. 삼성은 지난해 9월 유럽 시장에서 처음으로 20년 무상 보증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업계에서는 삼성이 단순히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하도록 유도해가지고 이 폐가전 문제를 한번 해소하겠다, 그런 전략도 있는 것 같고, 전자업계에서는 더 나아가서 삼성이 최근 아프리카 지역 공략에 공을 들이는 점도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존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죠. 그동안 비교적 관심을 덜 쏟았던 새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 이런 의지가 돋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삼성의 아프리카 법인 대표죠. 대표 부사장이 남아프리카 레스토를 순방한 그 한국 정부 대표단과 함께 은축호안의 사무엘 마테칸의 총리를 면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아프리카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소개하고요. 민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도 호소해요. 아울러서 삼성은 지난해 11월부터 레스토 현지 그 기술 전문 학교랑 함께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를 열었어요. 현지 청소년들한테도 IT 교육 무료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고, 삼성전자 아프리카 법인은 지난달 글로벌 인증회사 우수고용협회에서 9년 연속 글로벌 최고 고용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수출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무역회에 따르니까 지난해 한국의 아프리카 수출 규모가 111억 5,200만 달러요. 전년 대비 23.6%나 늘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제 한번 방송을 한 것 같은데, 현재 보니까 그 반도체 현재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이 반도체 소재나 부품, 장비 시장이 내년에는 반등해서 성장세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그 독일 기업 자이스라고 있어요. 자이스. 이 독일 기업 자이스의 그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또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누구냐? 삼성, 하이닉스죠. 우리 반도체 기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니까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에 따르니까 최근 내년 반도체 장비 매출 전망치를 1,072억 달러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올해 추정치 대비 17.5%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인데, 메모리 낸드 분야 장비 매출도 내년에는 각각 30%, 27%씩 이제 큰 폭의 반등을 보일 것 같고요. 특히 자이스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성장성을 고려해가지고 국내 반도체 사업 관련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력 산업인 포토마스크 사업 외에도 웨이퍼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시장 선두주자인 만큼 한국에서는 산업품질 장비뿐 아니라 이 자동화 솔루션 공급 등 지원을 늘리고 있어요. 그 자이스는 극자에선 EUV죠. 이 노광 공정이 필수 소재인 그 포토마스크 성능을 검사하는 장비하고 이 반도체 공정 중 웨이퍼 오류를 검사하는 그런 측정 장비 등을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이스는 오는 26년까지 우리나라에 4년간 한 480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 연구개발 인력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한국 시장의 높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국내 반도체 제조사뿐 아니라 이제 국내 소부장, 이 생태계 저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자이스는 그 반도체나 산업품질, 의료, 안경 렌즈 4개 사업부를 두고 있는데, 이른바 슈퍼올로 알려진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죠. ASML의 EUV 노광 장비의 핵심 부품인 그런 렌즈랑 광학 장치를 독점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양사업지는 그 최첨단 반도체 장비 공급이 불가능해서 삼성과 하이닉스 등 그 반도체 제조업체 미세 공정 구현이 어려워져요. 이 때문에 자이스는 슈퍼병으로도 불리는 거죠. 이 자이스는 또 ASML하고 EUV 장비 생산 등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런 투자 비중을 늘리는 만큼 EUV 장비 확보를 필요로 하는 우리 기업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 앞서서 ASML도 화성 소재에 그 ASML 코리아 신사업을 설립하는데 한 2,400억 정도를 투자했어요. 그 신사옥은 내년 말 완공 예정이고, DUV나 EUV 노광 장비와 관련된 그 부품 등의 재제조 센터, 그리고 첨단 기술 전수하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 그 체험관 등이 설립될 거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소식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소식도 있고 뭐 그렇게 별로 유쾌하지 않은 소식도 있지만은 그래도 삼성만한 기업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성전자를 아주 좋아하고 혼자 짝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좋은 기업이 있으면은 공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한번 파고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투자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십시오. 투자는 절대로 억지로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